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얽혀 있죠. 뭐 가격은 떨어지는데 주택 공급은 굉장히 엄청나게 줄어서 뭐 예년에 비해서 뭐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, 중공 물량 다 반토막 났다 막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그런 양상은 결국은 수급의 문제거든요. 네. 이렇게 위축되는 수요와 위축된 공급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,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PF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, 이자율 변동에 대한 부분들,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좀 불확실성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.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게, 그러니까 뭐 30% 실거래가 지수로 보게 되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떨어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해서 실거래가 지수로 거의 한 10%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연말에 한 다시 또 주춤하고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,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1월에 잠정 지수를 보면 또 올랐어요. 실거래가 지수가. 네.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이제 대세 하락과 폭락의 어떤 그런 시작점으로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를 통하고 뭐 이런 뭐 매체를 통해서. 근데 제 생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적절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 양상에 대해서 좀 눈을 좀 치켜뜨고서 이제 봐야 될 그런 구도이지만, 과도한 그런 우려를 통해서 뭔가 과한 선택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살짝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PF 문제부터 장기적으로는 이런 뭐 급격한 인구 감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좀 챙겨보면 좋을지,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투자 상담을 안 하는데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고 어떤 요소들을 보면 되느냐 이런 말씀. 대략적으로라도. 네. 글쎄요, 여락이 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뭐 회자되고 있는 언론의 얘기나 시세 네. 변동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오도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2013년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를 보더라도 그 시세를 통한 시세의 변동은 13년 중반이나 후반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산 주체마다 막 다른 시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, 실거래가 지수는 2013년 1월부터 올랐거든요. 그리고 떨어질 때도 훨씬 빠르게 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가 가장 지켜보기에 중요한 어떤 판단 지표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뭐 시장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뭐 PF 리스크 어떻게 해결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인 선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도라서 뭐 금리 변동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하고 봐야 될 요인인 거죠. 네.